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철도 시설로 단절된 수색과 상암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 20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수색 DMC역 일대를 통합 개발해 서부권의 광역 중심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재정비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은평구 수색동이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통해 2020년 수색 4구역을 시작으로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기간 수색동 인구는 7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기반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색역 중심으로 한 요 삼거리라든지 아니면 DMC역 앞쪽이라든지 이쪽이 상가가 좀 활성화가 다시 개발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재개발 사업이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되다 보니 노후주택과 무허가 건물이 섬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렇다 할 상업지역이 없고 철도시설이 수색과 상암 업무지구를 단절시켜 지역 발전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기지와 굉장히 많은 이제 철도가 있어서 상암과 수색이라고 하는 게 단절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것들이 이제 지역 발전에 좀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의 밑그림인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이 최근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발 대상지는 수색 DMC역 일대 44만 9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입니다. 수색역 서쪽 차량기지도 개발 대상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지구 단위 계획은 수색 상암을 통합 개발해 글로벌 서부권 광역 중심지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색역 남측에 K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시설과 컨벤션, 판매, 숙박시설을 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DMC 지역에는 유학생 등을 위한 국제교류센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색과 상암 지역을 잇는 지하 보행로와 공공 보행 통로 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건축물 높이의 경우 중심부는 최고 120m까지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색 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한 개발 계획이어서 사업이 가시권으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색역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두고 고양시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와 코레일이 2달 전 고양시의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MOU 체결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양시가 반대를 끝까지 할 경우에 수색 끝단으로 이제 이전화해서 뭐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매몰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이제 이후라도 고양시가 이제 그런 협상에 좀 임하게 되고 좀 결정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그렇게 거기다 차량기지를 만드는 것까지 2가지 다 가능하다고.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의 기본 방침이 정해졌지만 차량기지 이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이 언제 본궤도에 오를지 구체적인 시기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양천구와 김포시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과 신정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간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경제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선과 차량기지 이전 부지 결정을 놓고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양천구와 김포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지난 9월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이 시작됐고 최근 중간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 일단 사업 진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경제성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비용 편익인 BC값은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성은 이제 양호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역사 입장에서도 부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투여를 분석해서 나온 그 경제성이고, 다만 최종 보고회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치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약간 변동성은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사인 차량기지 이전 부지와 노선도 대략 2-3가지 안으로 압축됐습니다. 차량기지 이전 부지는 당초 검토된 신곡리를 포함해 3곳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노선도 3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까치산역에서 2.4km를 연장해 신월 사거리역을 건립한 뒤 김포로 가는 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최종역을 가기 전 환승역을 둘 것인지
추가역을 설치할 것인지 마지막 조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천구는 이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연내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5차 계획이 2026년부터 30년간, 그러니까 2030년까지의 계획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반영이 돼야만 예를 들어서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고 실제 계획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용역 결과는 다음 달 19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노선과 이전 부지 조정을 벌인 뒤 연말이나 내년 초 최종 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천구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신정 차량기지 이전과 신월 사거리역 건립이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지렛대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김포시와 양천구가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추진하기 시작하자 벌써부터 역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밝혔던 신정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에 김포 고촌읍이 포함돼 고촌역 인근 주민들이 역사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연장 사업을 상위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김포 고촌읍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 최근 이곳에 지하철역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 양천구와 함께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이 집단으로 온라인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주민들은 보름초등학교 인근에 6,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있지만 대중교통이 부족해 교통지옥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인근 고촌역을 이용하려면 20-30분가량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야 하지만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이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교차로에서 고촌역까지 직선거리는 약 1.1km로 지난 2020년부터 일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교통 관련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스가 이제 한 번 안 오면은 계속 안 오니까 좀 그게 조금 불편해가지고 거의 여기는 캐파섬이라고 하죠. 네, 교통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여기 살다가 이쪽 가니까 너무 힘들다. 고촌역 가기가. 그 버스가 그다음 뭐 버스도 또 이렇게 힘들고. 김포시는 서울 2호선 신정지선을 김포로 연장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중으로 지난 19일에는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최적의 연장 노선안과 신정 차량기지 이전 부지의 경제성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신규 사업 제안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사업성 확보 여부 등 구체적인 용역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당초 양천구가 발표한 신정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에 김포 고촌읍 신공리가 포함된 데다 앞서 김포시 역시 김포 골드라인이나 5호선 연장안과 연계해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고촌역 일대에 2호선 역사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전부터 역사 신설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장 사업의 경제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만큼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재 대표의원이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성흠재 의원은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성 의원은 서울혁신파크 부지 등 대규모 공유지 개발 계획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성 의원은 올해 초 서울시가 발표한 화이트 사이트 도입 계획은 투기 유발과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한 최대 규모의 용지라며 개발을 통해 얻어질 이익을 시민과 민간이 어떻게 분배하고 활용할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정부지는 용도 지역을 종상향해주고 용적률도 높여주며 공공기여도 상한선을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한 최대 규모의 용지입니다. 공공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동의도 받지 못한 혁신파크 부지 매각 즉각 중단하십시오.
서울의 대표 명소인 한강에는 잘 알려진 관광지 외에도 숨어있는 이색 명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최근 4년 사이 10배 급증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3곳밖에 없는 교각 하부 전망대 광진교 8번가를 김진중 기자가 소개합니다. 광진교 다리 밑에 자리한 묘한 공간. 광진교와 연결된 계단으로 내려가면 뜻밖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탁 트인 한강뷰를 조망하며 빈백에 앉아 대화도 나누고 한강 상하류는 물론 올림픽 대교를 비롯한 잠실 롯데타워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광진교 8번가는 관람객들에게 나만 알고 싶은 힐링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되게 풍경이 좋고요. 그리고 약간 카페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되게 힐링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뷰가 있을까? 그런 거. 너무 뷰가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북적대지 않아서 참 좋다 했는데 또 그것도 제 욕심이고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장소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강화 유리가 깔린 전망대 바닥 위에서는 물 위에 떠 있는 듯 색다르면서도 재미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09년 개장한 광진교 8번가는 국내 유일의 교각 하부 전망대입니다. 지난 2021년 3,500여 명이 방문했던 광진교 8번가는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며 올해 11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평일과 달리 주말에는 앉을 공간이 없어 대기해야 할 정도. 광진교 8번가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운영은 11월 말까지 이루어집니다. 서울시는 광진교 8번가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내년에는 라운지 공간을 확장하고 시설물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요즘 단풍을 즐기러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산불의 원인 중 사람들의 실수로 시작된 불이 절반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안성시의 한 야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 불로 4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탔는데 화재 원인은 누군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10여 년간 담배꽁초 때문에 수많은 산불이 났지만 여전히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공원 내 주차장에서는 담배꽁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600건가량의 산불이 났고 그중 담뱃불과 입산자 실수로 불이 시작된 경우가 47%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산불 230건으로 산림 95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는데 화재 원인 대부분이 사람들의 부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산림과 등산로에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단풍 시기가 과거에 비해서 좀 늦어져서 행락객이나 여행객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이 다소 높은 것이 과거와 다른 측면이다. 입산 통제 구역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곳으로 산림청 누리집 등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고 다른 기타 보호해야 할 생물들의 서식처라서 내변산 탐방지원센터부터 가마솥 삼거리, 굴바위 등을 통제하고 있고요. 특히 산불 조심 기간이 아니더라도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라이터와 같은 인화물질을 들고 산에 들어갔다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절의 아름다움과 신선한 공기를 선사하는 숲, 산림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은평구의회 제311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는 26일 개회해 23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은평구의회는 은평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주요 안건은 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국어지능 조례안 등입니다. 구의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 구정 질문에 나선 뒤 1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와 양천구가 신정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허운 서울시의원은 최근 최호정 서울시 의장 등과 함께 이기재 양천구청장을 찾아 신정 차량기지 이전과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위한 협의를 벌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기재 구청장은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과 신정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 내년 초 용역이 끝나면 도시철도안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허운 의원은 부지만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양천구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가 19일 김포시청에서 열립니다. 서울시가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중개보조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개인 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사람으로 현장 안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하는데요. 서울시는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와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현장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심층 상담을 합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전세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는데요. 상담은 서울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서 영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진행하며 중국어, 베트남어 등 그 외 언어도 상담사가 통역을 지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